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예쁘고 알뜰살뜰한 아내와 초등학교 다니는 착하고 예쁜 딸 혜경이가 있어요. 아내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소박하게 음식을 만들어 가족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주말에 특별히 외식하자라고 했을 때 아내는 집에서 밥 해 먹는 게 더 좋지 않아? 돈도 아끼고 더 건강해. 라며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손수 맛있는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주었죠. 저와 딸은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집밥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 새 옷을 사주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이 옷들 아직 쓸만해.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잖아. 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평소 아내는 쇼핑을 자주 하지 않고 옷이나 가방 등은 오래 쓰는 편입니다. 집안에서 쓸 물건도 최대한 알뜰하게 쓰며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아내는 주말마다 특별한 장소로 떠나기보다는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즐기곤 합니다. 그날도 아내는 도시락을 간단하게 싸서 공원에서 딸과 함께 소풍을 떠났죠. 넓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직접 만든 주먹밥과 과일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아내가 추구하는 소박한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뜰살뜰한 아내 덕분에 저희는 집 대출금도 열심히 갚고 미래를 보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딸 혜경이의 학급 행사가 있어서 아내가 다녀왔는데 뿔이 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아내는 혜경이에게 브랜드 옷을 사주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글쎄 아이의 같은 반 친구 민지의 엄마가 아내에게 혜경이 엄마, 혜경이 옷이 이게 뭐예요? 브랜드 좀 입히시지. 하면서 핀잔을 줬다지 뭡니까? 그래서 아내가 뿔이 나 있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광역시 비싼 학군도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말이죠. 근처 집 해봐야 집값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큰 평수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소도시에서 나름 학군이 몰려있는 곳이라 한두 명씩은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말았어요. 말이 재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었죠. 이런 일이 있다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대 대학생 때 만났던 영심이란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얼굴은 참 예뻤었어요. 영심이는 참 허영심이 강했죠. 영심이와 사귈 때 그녀의 생일이 다가오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심이는 소박한 선물에는 관심이 없었고 명품 가방 하나는 사줘야지. 친구들이 다 명품 받았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뒤처지면 창피하잖아. 라고 말하며 조르기 시작했죠. 당시 대학생이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마련해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하지만 영심이는 기뻐하기보다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돼? 라며 불만을 털어놓았죠. 또 평범한 학생으로서 적당한 식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싶었던 저와 달리 영심이는 항상 고급 레스토랑만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은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영심이는 그런 데는 내가 가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 내 친구들한테 어디 갔는지 얘기하면 창피해. 라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저는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 돈을 더 쓰게 되었고 그녀의 비싼 취향에 맞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졌었죠. 기념일이 다가오자 영심이는 이번에도 고가의 선물을 원했습니다. 이번엔 명품 지갑이나 액세서리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던 그녀는 작은 서프라이즈나
정성스런 선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물로 준비한 손편지와 소박한 액세서리를 건네자 영심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오빠, 나 이런 거 바란 거 아닌 거 알잖아. 이번엔 정말 더 특별한 거 기대했는데. 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었죠. 그때부터 그녀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 경제적으로 무리하는 자신을 점점 의식하게 되었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헤어질 때도 돈 많은 오빠를 만났다며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죠. 그날은 영심이 생각이 나서 헛웃음이 났어요. 이런 사람이 여기저기 있구나. 참 다행이다.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 혜경이의 운동회 날이었어요. 초등학교 첫 운동회다 보니 아빠들도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저도 연차를 내고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아내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저번에 기분 나쁘게 말했던 민지 엄마가 외제차를 타고 우리 차 옆에 내려서는 혜경 엄마, 혜경이 아빠는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오래된 차를 타요? 애를 생각해서 차 좀 바꿔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저도 참을 수 없어서 민지 엄마를 찾아가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웬걸 영심이었어요. 그런 말을 왜 하고 다니냐고 묻자 영심이는 저를 알아봤죠. 오빠, 오빠가 여기 웬일이야? 혜경이 아빠가 오빠야? 그럴 줄 알았어. 여전히 평범하게 사는구나. 라며 기분 나쁜 소리를 해댔죠. 앞으로 또 기분 나쁜 소리를 저와 제 아내에게 한다면 진짜 가만히 안 둘 거라고 당부했어요. 민지 엄마인 영심이는 여전히 허영심이 강해 학교에서 다른 엄마들 사이에서 늘 화려한 모습으로 눈에 띄려 했어요. 특히 명품 가방과 신발, 옷을 자주 자랑하며 이런 건 최소한 있어야 애들 친구 엄마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라며 다른 엄마들에게도 은근히 압박을 주었죠. 하지만 이 모든 명품들은 실제로는 할부로 구입한 것이거나 카드 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된 상태였습니다. 매달 카드값을 맞추기 위해 대출까지 받게 된 영심이는 결국 가정의 재정 상태를 완전히 파탄냈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심이는 주변 엄마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녔지만 사실 그 차는 구입한 것이 아닌 렌트 차량이었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렌트비와 유지비는 그녀의 소득을 넘어서고 있었고 남편도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리한 생활을 유지해왔죠. 결국 남편이 가정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차를 타고 다니는 거냐? 며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영심이는 이를 숨기려 했지만 남편이 렌트 계약서를 발견하며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소문이 돌았죠. 영심이의 허영심과 사치가 계속되면서 남편과의 신뢰는 완전히 깨졌다고 해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조차 남편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며 내가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애가 왕따 당할지도 몰라. 라며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영심이의 말을 믿었지만 점점 그녀의 행동이 과해지고 주변의 실질적인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영심이의 과소비와 거짓말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했고 두 사람은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소문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했어요. 영심이는 자신의 재정 상황이 점점 악화되자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급하게 필요한 돈이야. 곧 갚을게. 라고 하며 돈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갚지 못한 채무가 쌓였습니다. 결국 지인들 사이에서도
영심이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영심이는 이를 감추기 위해 요즘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 것이라며 핑계를 댔지만 이미 신뢰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하루는 저한테도 찾아왔어요. 오빠, 잘 지내지? 지금 남편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런데 조금만 빌려주면 남편 일 풀리는 대로 갚을게. 우리 사이에 돈 조금 정도는 빌려줄 수 있잖아. 라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나와 우리 아내를 개무시하고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연애하다 헤어질 때도 돈 많은 남자 만났다며 나보고 꺼져라고 하지 않았어. 너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돈도 남편 일 안 풀려서 그런 거 아니지? 그냥 내 사치 때문이잖아.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또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허세를 부리며 그 소문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나 빚이 있다고? 말도 안 돼. 난 언제나 여유가 있어. 라며 자신의 재정 상태를 부정하고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척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은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고 점차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빚이 많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영심이는 추가 대출을 받아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어렵게 되자 불법 대출이나 사채까지 알아보며 재정적 압박에서 벗어나려 했죠. 하지만 이 시도마저도 실패로 돌아가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영심이의 재정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영심이는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죠. 그 후 소문을 들어보니 집에 있는 명품은 전부 중고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혜경이 반 친구 엄마에게 그 모습이 들켜 얼굴이 엄청 빨개졌다고 하더라고요. 차도 렌트카였는데 월납입을 못했는지 차도 뺏겼다고 하고 참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영심이는 딸 민지와 함께 이사를 갔어요. 따라서 민지도 전학을 가게 되었죠. 아내는 영심이와 민지를 안쓰럽게 여기며 큰 돈은 아니더라도 이사가는 집 살림에 보태쓰라고 작은 정성을 보내주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착한 아내는 그동안 화났던 것보다 혜경이의 친구 민지가 너무 불쌍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 보여서 그러자고 했던 거랬죠. 저는 단호하게 절대 반대하며 단칼에 거절했어요. 평생 본인의 수준에 맞지 않는 가짜 인생을 살다가 망하는 걸 보니 너무 통쾌했죠. 그 후로 영심이는 제 눈앞에 보인 적이 없었고 저와 아내는 아껴가며 차곡차곡 돈을 모으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여유롭게 살고 싶은 사람의 욕망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분수에 맞는 선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에 맞는 삶을 살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